안녕하세요. 스포츠에라입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및 처음 보신 분들, 고배당 당첨 인증합니다. 실력으로 보여드렸고 어디 누구보다 정확한 정보와 조합으로 매일 무료로 공유해드렸습니다. 스포츠는 매일 있습니다. 비록 매일 맞춘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결국 이번처럼 또 한 번 당첨 나옵니다. 조합은 매일 무료로 공유해드리니 함께 당첨되어 우리은행 같이 갑시다. 첫 번째 경기 안양 정관장 대 창원 LG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안양 정관장은 공격 실패 후 즉각적으로 백스텝을 밟아 수비 리듬을 회복하는 능력이 리그 상위권이다. 아반도는 첫 라인에서 방향을 틀어 수비의 시작점을 잡아주고 변준영은 탑스팟을 봉쇄하며 패싱 라인 자체를 지워버린다. 오브라이언트는 페인트존 협력 수비와 박스아웃 타이밍이 빠르게 맞아 세컨드 찬스를 최소화한다. 전체적으로 공수 전환이 매끄러우며 템포 제어까지 가능해 경기 흐름을 안정적으로 주도한다. 홈에서는 스위치 커버 범위가 더 넓어지고 수비 에너지가 한 단계 올라가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변준영의 미드 픽앤롤과 아반도의 백도어 컷신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며 공격 루트가 부드럽게 확장된다. 창원 LG는 백투백 일정 이후 곧바로 원정에 나서 에너지 레벨에서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 초반 템포 싸움에서 밀릴 위험이 있으며 볼 스크린 대응 속도도 체력 저하로 조금씩 느려진다. 칼 타마요는 스트레치 역할은 훌륭하지만 수비 로테이션 복귀가 늦어 박스아웃이 흔들리기도 한다. 양준석은 오프볼 활동량은 좋으나 체력 구간에서 슈팅 밸런스가 무너질 때가 있다. 마이클 에릭은 피지컬은 강하지만 빠른 트랜지션이 반복되면 수비 복귀 속도가 일정하지 않다. 원정에서는 수비 간격과 세컨드볼 대응이 약해지고 경기 후반 안정감이 급격히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 경기는 체력과 수비 전환 속도에서 큰 차이가 날 가능성이 높다. 정관장은 공수 전환이 매끄러워 LG가 템포를 끌어올릴 틈을 주지 않을 흐름이다. 아반도 변준영 조합의 픽앤롤과 컷신이 LG의 느린 스크린 대응을 흔들기 좋다. LG는 후반으로 갈수록 박스아웃 전환 수비가 무너지며 흐름을 잃을 위험이 크다. 전체적인 템포 수비 완성도에서 정관장이 확실히 앞선다. 두 번째 경기 고양 소노 대 서울 삼성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고양 소노는 이정현을 중심으로 하프코트 세트를 풀어가지만 수비 전환 속도가 들쭉날쭉하다. 캔바오는 미드포스트 1대1은 강하지만 더블팀을 받을 때 킥아웃이 늦어 턴오버 위험이 있다. 네이던 나이트는 골 밑에서 강점이 있으나 드랍 이후 세컨드 리커버리가 늦어 코너 커버가 불안하다. 스크린 내비게이션 타이밍이 무너지면 상대 드라이브를 첫 단계에서 막지 못하는 장면이 반복된다. 페인트 존이 뚫리는 순간 외곽 로테이션이 한 박자씩 밀리며 수비 스탠스가 흔들린다. 특히 3쿼터 이후 체력 저하가 두드러져 클러치에서 수비 집중력이 크게 떨어진다. 서울 삼성은 한우빈의 볼 운반 속도로 빠른 트랜지션을 전개하며 템포 조절이 매우 안정적이다. 구탕은 첫 드라이브로 페인트존 수비를 끌어내고 이후 정확한 킥아웃으로 외곽을 잇는 구조를 만들어낸다. 이 패턴이 한우빈의 코너 스파석과 연결되며 자연스럽게 오픈 찬스를 창출한다. 니콜스는 하이에서 스크리너 롤인 팝아웃 모두 가능한 유연한 움직임으로 공간을 넓힌다. 삼성은 하프코트에서도 스페이싱이 일정하게 유지돼 코너 윙탑의 삼각 구조가 살아난다. 구탕의 돌파 이후 2차 패스가 정확해지면 상대 수비는 로테이션 포인트를 잃고 흐트러지기 쉽다. 이 경기는 드라이브 압박 이후 두 번째 패스의 질이 승부를 좌우한다. 고양 소노는 페인트 존이 뚫리는 순간 외곽 수비가 동시에 무너지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서울 삼성은 구탕 니콜슨의 구조가 너무 안정적이라 후반에도 공격 흐름이 끊기지 않는다. 소노는 체력이 떨어지면 스크린 대응과 리커버리가 급격히 흔들릴 위험이 크다. 전체적인 공격 완성도와 안정된 스페이싱은 삼성이 한 단계 위다. 세 번째 경기 BNK썸 대 신한은행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BNK썸은 안혜지가 템포를 조율하며 하프코트에서 안정적인 전개를 이끌어가는 팀이다. 이소의 김소니아의 2인 연계는 픽앤롤과 핸드오프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며 페인트존 압박이 강하다. 신한은행 수비가 좁혀지면 외곽 킥아웃으로 전환하는 속도도 빠르다. 박혜진은 미드레인지에서 높은 확률을 기록하며 세컨 옵션으로 공격 완성도를 높인다. 홈에서는 하프 스페이스 장악과 템포 유지가 특히 안정적이며 리드 상황을 오래 가져간다. 페인트 존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는 순간 경기 흐름이 완전히 BNK 쪽으로 기운다. 신한은행은 신지연이 넓은 시야로 템포를 조율하지만 강한 하프코트 압박 아래에서는 고립되기 쉽다. 최희샘은 위치 선정은 좋으나 빠른 스크린 전개를 만나면 로테이션 타이밍이 흔들린다. 미마루이는 외곽 결정력은 뛰어나지만
수비 전환과 골밑 커버에서 아쉬움이 크다. 후반으로 갈수록 활동량 집중력이 함께 떨어져 클러치 수비 완성도가 낮아진다. 페인트 존 방어가 느슨하고 세컨드볼 대응이 늦어 전체적인 수비 리듬이 흔들린다. 골밑이 무너지면 외곽까지 동시에 열려 흐름을 되찾기 어려운 구조다. 경기의 핵심은 페인트 존 장악력과 하프코트 디테일이다. BNK는 안에지 중심의 템포 조절과 2인 콤비 전개가 완성형이라 수비를 지속적으로 흔든다. 신한은행은 골밑 방어가 흔들리는 순간 공격까지 무너지는 패턴이 반복된다. BNK는 중반 이후에도 안정적인 공격 루틴으로 점수를 쌓아가는 팀이다. 전체적인 전술 완성도와 밸런스는 BNK 쪽이 한 단계 위다. 네 번째 경기 한국가스공사 대 울산모비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대구는 백투백 부담이 없어 초반부터 에너지 레벨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 벨랑겔은 드리블 압박 회피와 템포 조절이 뛰어나 하프코트 스페이싱을 자연스럽게 잡는다. 김국찬은 오프 스크린 이후 안정적인 캐치앤슛으로 상대 로테이션을 흔든다. 닉 퍼킨스는 롤인이 아닌 리프트 동작으로 스위치 타이밍을 무너뜨려 미드포스트 공격을 열어준다. 세컨드 찬스에서도 박스아웃이 탄탄해 페인트 존 점유율이 높다. 후반으로 갈수록 하이픽 변형 구조와 체력 우위가 결합해 경기 흐름을 부드럽게 주도한다. 울산은 직전 원정 경기 후 곧바로 이동한 백투백 일정으로 체력 여유가 부족하다. 박무빈은 빠른 전개 능력은 뛰어나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에너지 소모가 커진다. 해먼즈는 공격 옵션은 다양하지만 리바운드 가담이 적어 세컨드 찬스 허용률이 높다. 로메로는 림 프로텍션은 좋지만 스위치 커버가 한 박자 늦는 약점이 있다. 전환 수비에서 체력 문제가 드러나면 코너윙 수비가 빈틈을 보인다. 후반부에는 외곽 견제가 느슨해지고 세컨드 실점이 늘어 흐름이 흔들린다. 체력 우위와 하이픽 변형 구조가 승부의 핵심이다. 대구는 퍼킨스 벨랑겔 조합으로 스위치 타이밍을 흔들며 안정적인 공격 루틴을 만든다. 울산은 백투백 여파로 후반 수비 반응 속도가 떨어질 위험이 크다. 세컨드 볼과 페인트 존 점유율에서도 대구가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 전반부터 후반까지 흐름은 대구 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다섯 번째 경기 현대캐피탈 대 대한항공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현대캐피탈은 허수봉과 레이바 득점에 의존하는 비중이 크지만 공격 루트가 특정 구간에서 단순해지는 문제가 있다. 허수봉은 높이와 파워를 갖췄으나 블로킹이 정렬된 상황에서는 효율이 떨어지고 범실 위험도 커진다. 레이바 역시 각도 있는 스윙이 강점이지만 대한항공의 높은 블로킹 앞에서는 타점 싸움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최민호는 중앙에서 속공과 블로킹으로 팀 축을 잡아주지만 세트 후반 템포가 미세하게 밀리는 구간이 나온다. 바야르사이아는 오픈 공격은 위력적이지만 리시브 커버 기복으로 세터 선택지를 좁히는 요인이 된다. 리시브 라인이 흔들리는 순간 전개 템포가 단조로워지고 속공 백어택 비율이 무너지는 패턴이 반복된다. 대한항공은 안정적인 리시브 라인을 기반으로 백어택 속공 밸런스를 고르게 가져가는 팀이다. 정지석 러셀의 후위 공격은 사이드 득점 루트를 꾸준히 확보하며 상대 블로킹을 넓게 벌린다. 정한용 김민재의 중앙 속공은 세터와의 템포가 잘 맞아 블로킹 타이밍을 계속 무너뜨린다. 리시브가 흔들리지 않으면 세터는 전후위를 자유롭게 활용해 현대캐피탈 수비를 계속 움직이게 만든다. 전개 루트가 다양해 세트 후반에도 공격이 단조로워지지 않고 장기 랠리에도 흐름이 끊기지 않는다. 블로킹 디그 조직력 역시 안정적이어서 전체적으로 경기 운영 완성도가 높은 편이다. 이 경기는 리시브 안정성과 전개 다양성에서 대한항공이 분명한 우위를 가진다. 현대캐피탈은 허수봉 레이바 중심의 단선적 전개가 대한항공 블로킹에 명확한 타깃이 될 위험이 크다. 반면 대한항공은 공격 선택지가 넓고 속공 백어택 사이드가 자연스럽게 이어져 템포 유지력이 뛰어나다. 현대캐피탈은 리시브 흔들림이 길어지는 순간 세터 전개가 막히며 공격 효율이 급격히 낮아질 수 있다. 전체적인 밸런스와 안정성은 대한항공 쪽으로 기울어 있는 흐름이다. 여섯 번째 경기 흥국생명 대 대전정관장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흥국생명은 레베카의 바깥 강타를 중심으로 흐름을 잡지만 레베카는 코스 공략 능력은 좋지만 블로킹이 정렬되면 효율이 떨어지는 구간이 있다. 이다현은 중앙 속공 타이밍을 맞추지만 리시브 흔들림이 나오면 세터와의 템포가 쉽게 틀어진다. 최은지는 빠른 라이트 공격을 시도하지만 볼 배분이 막히면 선택지가 제한된다. 정윤주는 디그는 안정적이나 커버 타이밍이 늦어질 때 전체 수비 효율이 식는다. 공격 비중이 레베카에 몰리면 세트 전체 리듬이 경직되는 약점이 반복된다. 정관장은 세터의 템포 배분 능력이 뛰어나 속공 백어택 전개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자네테는 높은 타점과 안정된 스윙으로 확실한 사이드 득점 옵션이다. 박혜민은 안정적인 리시브와 디그 전환으로 공격 템포를 유지해준다. 신은지는 라이트 블로킹에서 기준점을 잡아주며 상대 오픈을 효과적으로 제어한다. 후위의 안예림은 세터와의 연결을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며 긴 랠리에서도 안정적이다. 측면 중앙 후위를 모두 활용하는 정계라 세트 후반에도 템포가 끊기지 않는다. 정관장은 템포 배분 전개 다양성 리시브 안정성 모든 면에서 완성도가 높다. 흥국생명은 리시브 기복과 레베카 의존도가 경기 흐름을 크게 흔드는 요인이 된다. 정관장은 긴 랠리에서도 흔들리지 않아 세트 후반 집중력 싸움에서 강하다. 흥국생명은 중앙 속공 루트가 제한되는 순간 공격이 쉽게 막힐 수 있다. 전술적 완성도는 정관장이 확실히 우세하다.